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부터 이 경복궁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찬 모습이 있는데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준비가 지금 안 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보여주시죠. 이제 불과 이제 그 안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반대 집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상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 자리에는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나와 있는데 탄핵 찬성 집회에는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지금 야 5당이 합류한 가운데 마이크를 잡은 것을 자제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며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의하는 이 보수,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고 하냐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보수 진영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김용현 전 장관, 내란의 공동의 정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헌법재판관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온 분들이 모든 분들 극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연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지목하면서 밟아버려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집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반대 집회까지 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헌법 시스템, 뭔가 저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뭔가 이런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구할 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요구한 이후에도 뭔가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들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보수 진영에서 쏟아낸다. 이런 것들은 참된 보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폭력적 집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보수의 결집에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집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을 지펴주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 아니면 자제시키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보수인가? 저희는 그래서 사실 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 의원 김상욱 의원이 그 당시에 자신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수의 정말 제 영순위 가치는 헌법 수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 이것이 보수 진영, 보수 정당이 지켜야 되는 정말 영순위 가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한 저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모으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제 저 집회에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이런 다른 야당들이 5당이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지난 대선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0.7%포인트 차로 졌었는데 당시에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7%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다 함께 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공식적인 행사를 한 것인데 야당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특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측 다른 야당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함께하기 차원에서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 집회가요.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탄핵 결과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뭐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원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만 자제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자제를 하고 좀 당 차원에서 예. 지금 국민의힘한테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탄핵이 지금 아마 인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탄핵 찬반의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연령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헌재 앞에 와서 항의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국민의힘이 항상 민주당한테 뭐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의원들이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여기 지금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이 광화문에서 보니까 어떤 위아래 하얀 거 입은 분이 얘기를 하던데 마이크 워낙 이 고성리가 저렇게 다 들리더라고요. 네. 자유마을에 가입하는 빨갱이다 이런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제 이 시간쯤인데 예. 그러니까 그건 일부 연사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극우란 정당 말, 극우 정당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 메시지 내지는 않죠.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연사에 올라오니까 아, 헌재 휩쓸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한국 상사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좀 시쳇말을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저기 국민들도 많이 모이고 목소리도 좀 더 높아지니까 은근히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닌가 암묵적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헌재의 절차적 문제 있으면 지적하고 지적하고 네. 비판하고 비판하되 예. 헌재를 방문하고 이런 거 좀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제 조금 더 중도층에 좀 소구력이 있게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리고 탄핵 심판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뭐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찬가지인가요? 예. 저 광장에 모인 더 많은 인원의 사람이 모인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탄핵을 댈 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심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탄핵, 헌재의 어떤 심판은 정치적인 어떤 심판이다. 그럼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예.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어떤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현재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리에서 광장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거리에서 함성을 지르는 함성을 내는 그런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지만 반동 분자, 반동이라는 표현은 북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상대 당에 대해서 반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동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말이죠. 제가 예. 잠깐 예. 10초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런 류의 반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이재명 대표 두둔하는 게 전혀 아니라 반동이라는 게 역사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 과거에 1815년의 비인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는 반동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처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